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등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당히 하락해서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 본업이 증권업에서 고객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리해드리는 고객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은 네이버의 그 월급의 잠이온이라는 이름의 제가 고객님들 관리해드리는 이 카페에서 제가 10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이틀에 한 번씩 경제지표 모니터링에 대한 이 쉬운 설명을 드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이 글을 작성해 왔는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영상으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 중에는 나이가 많으셔서 글 읽기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바빠서 출퇴근 중에 들을 수 있게 영상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전략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님들께서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은 지금 시점에 채권 등 이 현금성 자산을 주식형 자산으로 더 투자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재 우리 고객님들의 표준 포트폴리오는 전체 자산을 이 100이라고 할 때 채권으로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50%를 투자하고요. 또 국채를 매매하는 이 레버카운트의 25%, 그리고 주식과 채권을 경제지표를 근거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는 레버카운트 역시 25%를 투자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만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최소 1억 이상이 넘어가야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투자 금액이 안 될 경우에는 국채를 매매하여 수익 내는 레버카운트, 그리고 주식과 채권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한 레버카운트, 이것들만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사모펀드의 경우 최근 만기 돌에 예정된 이 사모펀드의 경우에 보여드리는 대로 약 평균 수익이 25%인데요. 회차마다 수익률 차이는 있지만 16에서 한 36% 정도인데 평균으로 그냥 25%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익률이고요. 두 번째로 국공채를 매매하는 레버카운트의 경우에는 CMA에 대부분 자산을 넣어두고 국민주택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매매해서 추가 수익을 달성하게 되는데 시장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수익을 누적해 갑니다. 그림의 계좌는 투자 기간이 몇 개월 안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주택 거래량이 감소해서 수익률이 다소 낮은 경우고요. 그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 국공채 같은 경우에 좀 오래 투자했을 때 수익률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형 자산과 채권 자산을 운용하는 레버카운트의 경우에는 경제지표에 근거해서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는 방식이고요. 유튜브와 제 카페에 올려드리는 이 경제지표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면, 경제지표를 봤을 때 경기 확장의 후반부를 뜻하는 레이트 사이클에 진입해서 채권형 자산을 항상 40% 이상 유지해오고 있었고요. 그림은 제가 지난 2019년 12월 13일에 제 카페에 남겨드린 고객님께 드리는 편지 글인데요. 2019년에 장이 상당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연간 20% 이상 수익이나 미국 주식 자산, 그리고 신흥국 자산을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이 40%로 줄어들었고 채권 비중 60%를 유지해왔다. 이것을 직접 글로 작성했던 내용이죠. 지난해 12월 13일에 제가 이번 급락장을 미리 예측했다기보다 당시 주식시장이 다소 과열되었다고 판단해서 수익이 크게 난 자산을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또 증시가 급락하면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해당 내용들은 지난해 12월 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셔도 자주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림은 올해 제가 1월 28일에 이번 급락장이 시작될 때 전체 메일을 보내드린 내용인데요. 갑작스러운 증시 하락으로 투자하던 저희가 장기 국채에서 수익이 크게 났기 때문에 이 장기 국채만 매도해서 현금화를 해두고 이번 증시 조정을 이용해서 약 8회에 걸쳐서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 섹터를 분할 매수 중이었고요. 8회 분할 매수 중에 최근까지 4회 분할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과 채권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이 레버카운트의 경우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채권형 자산 50%, 주식형 자산 50%입니다. 투자 시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현재 5% 미만으로 손실이 발생했는 그룹과 현재 9% 미만으로 손실이 발생한 그룹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다 10% 미만의 손실에 있습니다. 주력으로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현황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고객님들께서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채권형 자산에 있는 돈을 주식형 자산으로 전부 투자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표준 포트폴리오로 투자하시는 고객님들의 경우 물론 사모펀드 대부분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사모펀드 50%,
국공채 레버 카운트 25%, 그리고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 레버 카운트가 25%를 이렇게 투자하고 계시는데, 자, 주식 채권 랩에서 최대 손실 10%가 발생했다고 해도 전체 포트폴리오만 보면 마이너스 2.5% 손실이 나지만, 문제는 사모펀드랑 국공채 랩에서 수익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뭐 약 11% 이상 수익이죠, 현재. 또 우리가 가진 주식형 자산은 12.5%고 채권형 자산이 87.5%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뭐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리스크 관리에 사용하기로 한 채권형 자산 비중이 87.5%나 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두고요. 현재 수익이 난 금액에 대해서만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일단 사모펀드에서 발생된 뭐 수익 25% 그리고 국공채 수익 1% 범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어차피 현재 전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주식채권 내부로 추가 매수를 할 경우에 수익난 금액만 분할 매수를 해도 주식시장이 앞으로 반등을 하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전체 수익에서 추가 수익 달성이 가능하죠. 현재 포트폴리오는 계좌 전체에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사모펀드 대부분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분들의 경우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금이 좀 부족해서 사모펀드를 편입하지 못하실 경우에 케이스인데요. 국공채 랩과 주식형 포트폴리오를 보통 50대 50으로 분배해 드리기 때문에 주식 채권 랩의 손실이 10% 발생했다 가정을 했을 때 손실은 전체 한 4% 수준이 되겠죠. 자, 전체 자산 중에 주식형 자산의 비중이 25%이고 채권형 비중이 역시 75%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경우 또한 채권형 레버 카운트의 자산 또는 추가 자산에 대해서 저점 매수가 유효하죠. 그래도 역시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채권형 자산의 비중 50%는 그냥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를 매매하는 레버 카운트를 편입하지 못해서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 랩만 투자된 경우인데요. 현재 투자 시점별로 다르겠지만 앞서 보여드린 대로 뭐 마이너스 10% 이내로 손실이며, 현재 채권 비중 50%, 주식형 자산 비중이 50%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리먼 사태처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증시가 폭락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40%의 채권 자산은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서 리먼 사태 수준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반토막 이상으로 폭락하게 되는 경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형 자산은 해당 시점에 주식형 자산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총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50%의 채권형 자산 중에서 채권의 자금 10%에 대해서만 현재 시점에서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40%의 채권형 자산은 일단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질문 주시는 것이 지난 12월 1월에 달러 해지가 되지 않는 이 미국채, 그러니까 미국 장기 국채를 말하죠. 이것을 매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상 베타값이 마이너스 1에 가장 가까운 국내 주식형 자산과 미국채, 해지가 되지 않은 미국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선택입니다. 자, 그러나 최근같이 증시 조정이 있기 전인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은 원달러 환율이 거의 1200원에 근접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요. 미 국채 금리에 일정 기간 선행하는 것으로 또 알려진 미 연방기금 선물 동향 또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보다는 인상될 확률이 더 높았던 시점입니다. 자, 지금은 예상치 못한 경기 둔화가 발생한 상황이죠. 자, 이것은 예외일 뿐 장기 국채의 경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금리가 따라서 움직여서 상승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하락해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 미국 달러에 해지가 되지 않은 미국 장기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이 전망되는 경우에 사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1달러당 1000원에 환전해서 우리가 미국채를 매입할 경우 1달러당 1200원으로 환율이 만약에 변경이 되면 우리가 미리 투자한 1달러를 환전할 경우 20%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지난해 12월과 1월에는 환율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았던 시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특수한 증시가 급락하고 경기가 둔화되는 경우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과 같이 미국채 금리가 하락보다는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해지가 되지 않은 미국채를 매수하는 것보다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국내 국채를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앞으로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식형 자산의 경우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인가요? 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표준 포트폴리오의 경우 앞으로 주식시장이 더 폭락을 한다고 해도 전체 자산 중에 실제 손실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일정 부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겠죠. 자, 다음으로 국채 및 주식 채권 랩 50대 50으로 구성될 경우 앞으로 경기가 또 급락해서 글로벌 주식형 자산이 반토막이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더라도 전체 자산에서 주식형 자산은
25%이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전체 손실은 약 12%가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나머지 75%를 가지고 있는 이 채권형 자산으로 자, 반토막 난 시장의 주식형 자산을 매수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겠죠. 그때 분할 매수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식과 채권을 운용하는 이 레버카운트 하나만 가져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으로 주식과 채권을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레버카운트의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50%의 채권형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자, 글로벌 증시가 반토막 났을 때 우리가 그 50%를 주식형 자산에 분할 매수하면 역시나 장기적으로 가면 충분히 복구하고 수익이 나겠죠. 현재는 주식과 채권을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레버카운트에서 10% 미만으로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인 경제 지표를 보고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자, 다만 섣부르게 지금 상황에서 주식형 자산을 줄이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경기는 항상 사이클을 타는데요. 경기의 회복, 상승, 둔화, 하강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자, 경기의 회복이 상승의 구간을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해당 구간에 주식형 자산 및 하이힐드 채권 자산을 크게 늘리고 천천히 기다리면 충분한 수익이 나고요. 자, 반대로 경기 상승의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경제 지표상 둔화되는 지표가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장기 국채의 비중을 최대한 늘려서 경기의 둔화 및 하강에 대응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이러한 큰 경기의 흐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자산이 크게 불어나는 구간은 경기의 회복 초입에서 경기의 상승 후반부까지 자산이 가장 크게 불어나고요. 자, 그리고 장기 채권을 많이 매수해 두었을 경우에 경기가 둔화 및 하강하는 구간에서도 역시나 자산이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은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지금 그림을 수도 없이 보여드리면서 채권 비중과 주식 비중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바탕으로 지겹도록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아마 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그림을 너무 여러 차례 보여드리고 지금 구간이 경기 확장의 후반부인 레이트 사이클이다, 이런 설명을 너무 지겹도록 많이 해드리셔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시죠. 자, 그런데 항상 모든 제 영상은 제 구독자님이 아니시고 신규로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항상 50%가 넘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을 꼭 드려야 오해하시는 분도 없으시고 앞으로도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께서는 다소 지겹더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님들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관리해드리고 있는 고객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자, 이런 시기에 많이 걱정도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한 번씩 드렸고요. 다른 대표님 분들도 어차피 다 지금 자기가 관리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방송을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저도 제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